그대로 있지만 실제로 저기 이제 예를 들면 나왔을 때 표지가 벌어져가지고 전체적인 게 딱 드러났을 때도 정확한 표지의 크기만큼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성의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16세기 딱 들어가는 고무력 위에 맞는데 교수관을 통해서 많이 인쇄되고 통해서 영종도에 성의 대전은 더 많이 인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한가가 만들어 한 번을 만들어 보면 뒤에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제 인쇄를 이제 해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우리 박물관장님이 소장하시고 계시는 이 민간 인쇄 도구가 기본적으로 배접지로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실제 민간 인쇄 도구로 인쇄됐던 그 종이들, 요것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특색이 별도로 이제 인식을 못 받고 그 어떤 주요한 책자들의 배접지로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 민간 인쇄 도구로 해서 찍어냈던 이 종이들이 재활용의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인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추정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첫 번째 주제 발표에 관련해서 혹여 다른 분들이 좀 한번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여기들 스님께서 그렇게 저보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니까 사실 고전을 연구하는 연구자를 써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떤 딴지를 걸려는 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딴지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 이게 민간 조보가 조선시대 만들어졌던 민간 조보가 일단은 최초의 신문이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논지를 가지고 가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것인데 이게 과연 신문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게 신문이 되려고 하면 이게 좀 밝혀져야 될 게 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 신문이 됐다고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제 팔기 위한 건데 누가 만들었느냐? 그럼 팔려고 한다면 그 동료가 누구냐? 만든 사람은 누구고 또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이유를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걸 신문으로 보려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신문의 기능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정가에서 일어나는 일만 전달하는 게 과연 신문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사회 현상,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론 조성하기 위한 논설, 그 다음에 독자들한테 어떤 오락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과연 조보에 있었느냐라는 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조보 같은 게 이제 양태가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공장들이 어디 있었느냐, 뭐 공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하튼 뭐 상점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 정장문 밖에 있는 호통거리에 좀 있었다. 몇 개 정도 있었느냐, 10개 정도 있었다. 그리고 그 10개 정도 있었던 데들이 또 각각의 또 그 당호라고 해가지고 상호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백군보당이 될지, 영록동이 될지, 공신당이 될지 이런 상호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느냐 하는 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독료를 내려고 했으면 월 한 1년 5전 정도의 돈을 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느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그 저보들을 보려고 하면은 일단 최우선적으로 이제 그 국경인데 가장 유력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지방으로 갈 때는 이제 정기적으로 뭘 묶어서 보낸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존재를 했느냐 하는 점들, 그럼 우리나라의 그 조보라는 게 최초의 민간 신문으로서의 좀 그런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님께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준비라고 할까요? 그런 거 가지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이제 신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게 편집 구성. 쉽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저 서적의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것이 조보 필사조보와 다른 하나의 특징을 가진다면요. 그 순서나 첫 번째 이제 왕실의 소식,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육조나 이 정도나 육조의 소식, 그리고 또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사 소식,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한생국, 경기국 이런 소식이 이렇게 있는 중요도에 따라서 좀 나눠서 편집을 했다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그 시각으로서 그 430년 전의 조보에 대해서 현재적 시각으로 60년의 균형을 가지고 있느냐, 그 정도 그 나은 것 같아요. 광고적인 순간을 가지면서 그 안에 다양한 편집 기능이 좀 필요하다 하는 점. 그 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사조보화하고 있는, 필사조보화하고 있는 그런 재반적인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담아져 있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만들었느냐, 또 이게 돈을 팔고 사고 할 때 어땠느냐, 또 이런 경우는 워낙 그 이틀에 있는 사실 주선홍실로가 석단이라는 수준인데 이 사이에 있는 그거로서밖에 판정할 수 없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요거를 사국을 설치했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 장의 종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실제로 보면 책 작성을 이렇게 했을 때 임금이 쭉 훑어봤을 때 이 역사에 대한 건 뭐냐 이렇게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쪽에 비침이 있느냐 하시면 제책을 할 때 비침이 있는 그건 없어요. 여기 낮장으로 사실상 저는 본 것도 있고 임금이 받을 때는 아마 내가 보면 제책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심을 접해가지고 보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임이라고 하는 인물, 그 사람이 조보를 만드는 사람. 고전에 바로 이제 1576년에 수표비에서 처음으로 그 이제 그 상업용 보사차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보사차례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종이를 구입해야 되고 각팔자를 만들어야 되고 또 금조발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가 수요에서 국가가 관장하는 건데도 그게 흘러나와서 민간업자가 그 발자를 가지고 찍어냈다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저게 그 신문 언론학자하고 재관적인 이제 서지학자들의 분류가 좀 다릅니다. 서지학자들은 저기보다 더 나은 활자들이 많이 있었고 더 나은 게 있으니까 약간 더 중요성을 못 넣고 언론학자들만 지금 난리가 되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 그 전공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엔 소장자가 욕심을 좀 가지고 또 그리고 또 어쨌든 저거를 작은아마 저게 그 조선왕 교실과 여러 가지 어떤 근대신문 만드는 과정에서 저게 신문이다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논란에 많은 어떤 그런 여론이 조성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그 말씀하셨을 때 이 조선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기본적으로 조보든 아니면 무슨 전이든 모든 서책에 있어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이렇게 일자를 적고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왕실에 그래서 전왕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별로 아문별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거는 어떤 편집의 그게 아니고 그거는 통상적인 어떤 순서상으로 그게 위계거든요. 그 개서적인 순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가지고
편집권이 다 어떤 저널리즘의 핵심인 편집의 하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보는 분명히 어떤 국가의 국왕에 관련되는 사안들을 일반 민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전직, 현직 관료들, 사대부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이걸 향상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유통에 있어서도 조금 제한이 있었다. 그런데 글자에서 나오듯이 보호 자체가 알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소식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면 신문의 성격이 다분히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뉴스페이퍼의 개념으로 인식하기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는 걸 어떻게 정상화하는 사실 좀 소리가 나가지고 사실 뭐 개념의 문제부터 아마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결국 관건은 일반적인 매체나 광고처럼, 그래서 광고처럼 이제 흥미의 매체냐 아니면 마치 이제 현대의 신문처럼 뭔가 다양한 소식들을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데 담고 있는 그게 사실 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국에서 그런 점에서 광고보다는 오히려 현대 신문처럼 이 조선이라는 현재 한국이지만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연결을 언론학적인 신문의 정의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서 사실 광고보다 오히려 신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거 80년 정보들이 중앙에서 취합돼서 그것이 정보를 통해서 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어느 95도 구석에 살더라도 저기 남쪽에 살더라도 북쪽에 흥정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왕실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무슨 뭐 송아지가 5마리 뱃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의 매체가 아니라 민간인식 분명히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신문의 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반박하고 시민적인 뜻은 충분히 우리가 불러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학계 한마디를 하면 우리가 어떤 유문이나 유적에 관련해서 이것이 오히려 확대 해석이 되고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비유를 할 때 되게 조심해서 그래서 아예 비유라고 하거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오히려 우리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 민간인쇄 정보 자체를 조선시대 민간인쇄 유일본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일본 민간인쇄 조보하고 평가를 그대로 해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절대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다. 그 자칫 잘못 이것을 이제 뭐 최초의 신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생각. 거기 경연회의에도 이제 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인디를 찍어내는 것을 본다가 팔아먹고 이런 것들 본다가 얘네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 그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진짜 동아시아 나라 세계 10초로 강조하기에는 오히려 리스크가 크고 어쨌든 현재 주보가 남아있는 게 이게 진짜 나의 것으로서 문서로서 돼 있는 것을 주장하기도 많이 있는데
19세기 것이 많고 그것도 있지만 책으로 이제 편집돼서 팔림되고 정보를 책자에 풀어낸 것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수동대에 가장 빨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조선 원시작 때문에 뭐 중동신록도 있다고 하지만 중동신록에도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은 수동대부터인데 이게 어떤 선조대의 조보의 내용을 전해진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그만큼 엄청나게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보의 것이 뭐 그 당시에 인쇄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선조대 조보의 뭔가 내용을 전해주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저는 이제 대단히 중요한 가장 이런 식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부정할 수도 없고 조선치대 영자로 봤을 때 그것만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수동대랑 선조대랑 뭐 몇백 년 차이가 나니까. 예. 그런데 좀 전에 그 김경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역사문화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하나 좀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실제 서조가 10년의 그 조치를 취하면서 뭘 하냐면 그 각자되어 있는 활자를 다 감몰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활자본이다 보니까 판본이 아니고 활자본이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지금 이제 소장하고 계시는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1577년에 인쇄됐던 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있는 거고 하나 더 이제 이 첫 번째 주제에서 조금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선조대의 어떤 국정 운영하고 좀 선조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는 정치 스타일하고 좀 연관해서 향후에 좀 더 치밀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면 이때 민간인쇄 도구를 왜 사건화했고 의정부는 실제 사건화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것을 선조가 사건화한 의도는 모르고 그리고 그 덕택에 유일하게 이제 사인 그러니까 민간인쇄 도구로 남을 수 있었던 또 이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담당했던 발표자로서 요 이야기는 향후에 많은 분들이 좀 감안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 내용 분석을 하다가 이 발표 일정에 맡아가지고 내용 분석을 꼼꼼하게 못했는데 이 1577년이 하나 특이한 해가 뭐냐면 아까 이게 공의왕후에 관련되는 건데 이 해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공의왕후가 이제 사망을 하고 이제 사망하기 직전에 이제 약방이 구성이 되고 약방 제조가 이제 임명이 되고 해서 근데 이 공의왕후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인물이냐면 인종비예요. 인종비고 이 인종비고 다들 선조가 절개하는 과정에도 요 인종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또 주고 그리고 선조가 즉위하고 난 뒤에 이 인종비에게 제일 먼저 수령청정을 건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 분이 한 2, 3일만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그 명종비에게 이제 이걸 넘겨주고 그게 한 1년간 이렇게 가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선조 입장에서는 이 공의왕후가 가지는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자신의 즉위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통성 문제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점은 저 개인적으로도 여기 박물관의 입장 한 분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이 사형 조보 사건에 관련해서는
조본 안에 내용은 실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 이제 민간이 허락을 안 받고 조본을 인쇄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의정부하고 그 말도 좀 실제로 지금 이제 공의전이라는 인성왕후는 정치적인 대척점에서 지금 현재 있는 선조와 정치적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종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제 단 9개월을 한 왕으로서 이제 인종이 돌아가실 때 사실상 명종의 어머니였던 명종의 어머니가 아주 문정하고 또 인종이 그 야사에 보면 이 야사를 어머니 그 저를 죽이실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을 만큼 아주 정치적 대척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선조가 명종과 그 문정왕의 힘을 입어서 이제 임금이 오르는 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상 독수 공방 혼자서 오랫동안 인종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겪었던 그런 어떤 것은 굉장히 공의전은 치명적인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종의 병세가 실제로 이제 석담 일기를 통해서 보면 약 한 8월, 9월에 이제 지금 선조 10년에 이 사건을 사건화할 때 그 내용하고 조보 내용하고 사건화하는데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네. 그 부분만 그래서 사실상 공의전이 아프고 공의전의 병세가 지중해질수록 선조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을 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의전의 소식은 매 조보 앞에 나와 있다는 자체만 해도 선조에게 굉장히 불쾌감이 초래될 것이고, 그 불쾌감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명종과 그리고 문정왕후의 그 관계에 있어서 많은 그게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까 교수님이 PPT에 띄어놓으셨듯이 조보의 폐가는 인종과 인종에 있는 인종비였던 공의전과 선조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서 폐간이 됐을 것이다 추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박물관의 어떤 추정,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이제 사료가 있거나 이건 아니고 해석을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니, 사료가 있나요? 사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료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야곱의 선조는 황기 임금으로서 명종과 문정왕후의 후견인으로서 선조가 됐거든요. 사료 문제 좀. 그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대립 관계에서 봤을 때 인종과 인종의 비인 인종의 비인 공의정과 실제로 선조는 정치적 대척점의 관계, 대립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의전이 했던 실제로 윤용원과 유님의 관계에서 그것을 갖다가 유님을 신원 복원시키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인조가 죽기 전까지 유님의 복원을 신원을 신청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죽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안 해주실 거라고 선조에게 강력한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날, 그 전날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유님의 신원 복원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은 그런 어떤 실록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공의정과 지금 현재 선조는 굉장히 정치적인 아주 어려운 그런 어떤 대척 관계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 박물관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역사학에서 이야기할 때 역사 해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조가 실록에서 몇 년, 몇 월, 무슨 조에서 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나요? 예, 실제로 그 실제 그 실록 안에 29, 28, 29를 실록을 살펴보시면 그 당시에 유님에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로 유님은 인종의 장인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기가 맞다면 인종의 장인이었는데 그 신원을 회복시켜주는 데는 마지막까지 저희 선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29일 죽기 전에 그 인종의 피가 이제 공의전이 꼭 죽기 전에 해주기를 원했고 그 죽는 날 그걸 해결해 줬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거는 위헌 삭제에 관련되는 것이고, 예, 위헌 삭제. 예,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사건으로 실록에 그냥 쭉 이렇게 관련 사항들이 있는 거고, 이게 사인 조보하고 연관된다라고 하는 거. 사인조보의 그 폐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폐간의 원인이 아마 그거는 이제 역사 해석에 저는 거기서 좀 그냥 막연히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 역사, 500년 남편 역사에서 조보를 민간에서 인생 한 자체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되게 예외적 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판단을 차치하고 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어쨌든 조보는 민간에서 인쇄를 안 하는 게 당시로서는 보편적인 사고였고, 오히려 왜 그런 인쇄를 했는가, 그게 오히려 더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중지가 됐냐가 오히려 뭘 그렇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예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왜 그때 민간에서 인쇄를 했는가, 그게 오히려 예외적 현상으로서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에 우리 영천 역사문화박물관에서 소장하고 계시는 이 민간 인쇄 조보의 역사적인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보를 사출했던 요 사건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게 좀 더 풍부하게 들어가면 하나의 유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더 풍부하게 될 거다. 쉽지 않겠긴 해요. 왜냐면, 저도 선조제를 전공하다라고서, 이제 사회가 거의 다 달라보고 밖에 없기 때문에, 뭐,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뭐, 시각을 좀 바꾸고, 또 접근 틀을 좀 다양하면 어쨌든 뭐, 얘기를 엮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주류 미국 주류 언론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저널리즘의 역할은 이 절대적인 권력자들을 견제하는 도구로서 존재할 때 그 역할이 정의가 내려진다고 보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폐간하면 했지 왜 활자를 다 회수해 갔는가 국가에서 그 말은 그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이 출판물을 만드는 것을 국가에서 컨트롤하려는 의도가 그게 보이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민간인이 그 내용을 그 국가에서 관리 못하는 내용을 출판하는 것을 규제하는 그 사건이 아니었는가. 첫째 질문이고, 둘째는 그 관보에서 그 내용이 그 객관적인 내용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국민한테 알리고자 하는 공지서입니까? 그 다음에 이 저보, 중국의 신문들은 이게 독자적인 그 편집 권한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궁에서 국민한테 알리고자 하는 내용 가지고만
여러 가지 재탕해서 나가는지 그거 좀 답변. 이게 조선시대와는 달리 이제 근대부터는 현재 광고 체제, 지금 현재도 광고가 있고 신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광고가 발행되던 시기에 민간 신문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기능이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그 광고는 국가에서 알리고자 하는, 구성을 알리고자 하는 그 부분들을 알리는 거라서 네. 예, 이 근대 체제와 조선시대는 좀 다르게 구분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광고는 일반적으로 백성들에게 전하게 제 소감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조선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이게 정말 최초의 할자인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근대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습니다. 유럽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 역사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기원을 찾아서 갑니다. 분명히 다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자연의 적세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걸로 이제 유네스코 등재까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유럽적인 게 이게 통용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한국적인 뭔가를 특징을 낼 수 있다. 정말 조선에는 이런 문화 공론의 장이 있었다. 뭐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독자적인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제 석사님 전문 교과 공론 정치가 중이에요. 심지어 공론 정치조차도 사범한테 이제 공론 이런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 학술회의에 소재가 됐던 이 민간인쇄 조보를 소장하고 계시고 올해 지금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이번이 두 번째 영천역사문화박물관의 학술회의입니다. 작년에 한번 이 조보를 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조보 자체에 대한 이야기들만 많이 나오고 정작 우리 이 민간인쇄 조보에 대한 집중은 좀 적었는데 올해는 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좀 선조대나 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물관장님의 지금 이제 요 조보가 문화재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 민간인쇄 조보가 세계 최초 할자 조판 방식 시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앞서 이제 기존의 연구학자들이, 언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이제 그저고 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만약에 조선시대 이제 활자가 국가 소유에서 민간 소유로 전환해서 한번 시도해봤던 그런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시도였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덮어두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게 어떤 세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풀지 못한다면 사실 세미나를 할 이유가 뭔지 심포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진짜로 뭐 세계 최초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이제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지방문화재로 지금 지정되어 있고 빠른 시간에 한번 국가지정문화재로 한번 지정해 본 다음 이것이 어떻게든 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의 의견을 총합해서 또 한 학대에서는 이게 어떤 조보가 조선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한 일부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기쁘고 또 향후에 또 다시 또 내년에 어떤 그 과정을 밟아서 다시 한번 어떤 시각에서 조명해 볼지에 대한 아주 좋은 재료를 받은 그런 어떤 한 기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나 또 지금 현재 관복 또 다음 김병현 교수님 모시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작년에 1차 조보할 때는 그리고 언론학적인 접근을 했다고 하면
올해 2차 순례인은 이 조보 발간에 관련되는 역사적인 접근이었다고 보고, 이제 내년에 혹여 3차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서지학이나 언론학적인 관점, 그게 올해의 역사적인 관점이 이제 합쳐져서 좀 더 진보된 걸 못해서 향후 우리 이 민간인쇄 조보가 1577년에 일단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역사성이나 어떤 유물로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게 정당한 평가를